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잠시 제가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는 암 웨이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는 익혔는데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이것도 역시 논술의 다작, 연습을 열심히 해라. 거기에 적용되는 실습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이죠. 많이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멋진 암웨이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논술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 많이 했죠.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도 계속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과 직접 대면에서는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논술과 글쓰기 역시 우리는 초딩 때부터 원고지 작성, 독후감 쓰기, 기획문 쓰기 등등 학교에서 학원에서 많은 공부를 했지요. 그리고 논술의 경우에는 특히 중점적으로 대입 수시 시험을 위해서 학원에서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죠?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1. 학생의 측면, 선생의 측면, 정부의 측면. 학생이 그만큼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배웠으면서 실전에서 자신이 없는 까닭은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출석은 열심히 한다, 그죠? 성실히. 부모님이 보시기에 쟤는 학원에 참 열심히 다닌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정작 본인은 어때요? 수업 시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흥미도 없죠. 재능이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된다면, 그래서 열심히 한다면 결과가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착안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역시 학생들만큼 지식은 있지만 가르치려는 어떤 열정적인 마인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애착을 갖고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지도해서 가르친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의 교육에 대한 어떤 백년 대계적인 시스템
개발이 부재하다는 거죠. 과연 정부가 교육 개혁 의지가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좋은 선생이나 좋은 책을 만나는 거, 학생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이지요. 그렇지만 좋은 제도 하에서 교육을 받으면 그 두 가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나라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글쓰기를 잘하는 방법, 글쓰기의 왕도로서 이제 3다를 제외한 창의성, 진정성, 간결성, 일관성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창의성은 사실 소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 창의성이 뛰어나면 그 창의성은 그 사람을 그 분야에서 최고로 이끄는 덕목이지요. 마스터 오브 마스터,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 창의성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창의성은 재능을 요구합니다. 그 뛰어난 재능은 세계 혹은 국내 탑 클래스로 이끌지요. 그런데 글쓰기 공부, 특히 논술은 프로페셔널을 만드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어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페셔널은 소수입니다. 논술은, 글쓰기 공부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목표고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교육 당국자들, 정부 당국 이 점 주목해야 됩니다. 그죠? 논술 공부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죠. 대학교도 아직 다니지 않은 학생에게 세계 최고의 재능, 창의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죠? 자, 어떤 분야에서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혹은 건전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죠? 창의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능이 없어도, 창의성이 없더라도 열심히 한다면 진정성을 갖고 글쓰기의 이론에 부합하는 간결성, 일관성 등을 숙지해서 글을 쓰게 된다면
대학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스킬 충분하지 않을까요? 자, 재능이 없어도 열심히 하면, 아주 열심히 하면 세계 최고는 안 돼도 국내 최고는 됩니다. 제가 경험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어느 복싱 지도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한국 챔피언은 된다. 열심히 해라. 어느 보디빌딩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골격이 타고나지 않고 재능이 떨어지더라도 10년 동안만 열심히 하면 한국 챔피언은 된다. 미스터 코리아는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심히만 하면 자기가 사는 환경 하에서 자기의 삶은 충분히 유지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길러준다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글쓰기 공부, 논술 공부는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국내 최고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지요. 생활 글쓰기, 실용문 쓰기,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죠. 너무 높이 보지 말고 내 자녀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는 맙시다.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다른 분야에서 내 자녀가 재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없는가 살펴보는 거죠. 대학 공부, 대학 진학을 위해서 논술 공부를 하는데 창의성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거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한테 노벨상 받을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요? 네, 일단 이론적으로는 창의성, 진전성, 간결성, 일관성 다 중요합니다. 뭐 창의성의 분야에 있어서는 뭐 타고나야 된다는 거고, 진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은 노력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성, 간결성, 일관성만 열정적으로 몰입을 하면 충분한 실력자는 된다는 거고요. 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